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예, 최경련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은 전화, 문자 중에 어느 쪽을 선호하십니까? 전화, 문자? 저도 문자. 문자? 네. 아, 문자. 네. 전화시죠. 아닌데. 아, 왜냐면, 문자를 요즘은 더 선호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 처음 저한테 연락하실 때도 문자로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요즘은 좀 문명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아직 가지고 있는데 예. 굉장히 외교 문서까지는 아니고 예.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인 분들이 보내는 문자 중에서도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네. 굉장히 정중하고 좋은 말로 정중하고 나쁜 말로는 건조하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네. 제가 그 인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네. 네네. 사실은 좀 뭐랄까요? 이게 쑥스럽기도 하고 뭔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거기서 네. 제가 불친절함을 느꼈다기보다는 네. 이분이 되게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분이구나. 라는 걸 저도 느꼈죠. 네네네. 그리고 전화를 할 때나 문자를 보낼 때도 그렇지만 끊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쉽지 않죠. 전화를 끊을 때도 제가 항상 하면서 이렇게 끊거든요. 무슨 뭐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도 잠깐 하다가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끊어요. 되게 쑥스럽게. 이거는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아니 원래 사람이 실제로 지난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갑작스럽게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이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대부분 아는 사람들, 같이 살았구나. 그렇죠. 같이 사는 사람들, 마을에 많아야 100명 내외의 사람들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의 문제이기 이전에 뇌의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난 모르는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모드의 뇌가 지난 30만 년 동안 없었잖아요. 네네. 이게 새롭게 우리가 그렇죠. 진화를 해야 되는 영역이군요. 굉장히 어려운 그거고요. 우리의 뇌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워하면서도 또 가장 친근감 느끼면서도 그다음에 한편은 또 두려워하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사람 얼굴을 안 보고 대화를 하는 거 예전엔 편지밖에 없었죠. 그렇죠. 네, 편지밖에 없었죠. 펜팔 이런 거. 그런데 편지는 받고 내가 갈 때까지 글로 가기 때문에 내가 준비할 시간이 있죠. 생각을 2번, 3번 할 수도 있고. 전화는 되게 어려워요. 특히요. 예전에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유학 시절에 내 모국어가 아닌 맞아. 외국어로 영어인 전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거 알아먹기도 힘들고. 네네. 왜냐하면 상대방의 표정 단서도 쓸 수 없고 이런 제스처도 쓸 수 없고 예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도 심지어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군대에서도 그런 경우 있죠. 통신보호 안 하고 딱 받았는데 초임 장교 시절에 진짜 포비아에 가까웠어요. 진짜. 병사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어하고요. 이분들도 그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화를 한다는 건 가장 많은 신경을 곤두서야 되고 그다음에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뇌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뇌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오로지 음성에만 의존해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잘 안 하거나 안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의 전화 혹은 잘 아는 사람의 전화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전화까지는 아니지만 한 80-90%는 저도 다 가족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문자 보내면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전혀 원자는 이상한 게 아니라 요건 전화로 해야 될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아빠 저 이번에 대학 붙었어요. 이게 문자로 왔다고 하면 뭐지? 약간 느낌이 이상하죠. 네네. 그러니까 가깝고 친근하고 그다음에 정서적인 메시지. 이게 정서적인 메시지일수록 그러니까 조금 더 대면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능적인 메시지일수록 기능적인 메시지일수록 조금 더 문자로 가면 좋겠는데 그 룰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기능적인 대화인데 굳이 문자가 아닌 전화가 아닌 대면 이거 요구하는 분들한테 우리는 정서적으로 힘든 거죠. 근데 그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전화를 무조건 걸어야 되고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불쾌할 수밖에 없고. 불쾌라는 게 그냥 대부분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읽는 사람이나 아니면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정서가가 일치하지 않죠. 정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농담 반 하지만 진담도 반 섞어서 연애할 때 진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아니면 이럴 때 진짜 문자나 카톡으로 하지 말라고. 그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냥 직접 만나거나. 만나는 게 그럼 제일 좋습니까? 그렇죠. 만나서 할 때는 입장 차이가 있을 때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 연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상대방의 마음이랑 나의 마음이 왜 불일치할 때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대면으로 해야 되냐, 뭐 온라인으로 해야 되느냐, 뭐 화상으로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마음과 내 마음의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이 벌어져 있을 때, 이견이 클 때, 이때는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된다.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화로 하면 안 돼요. 화상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낸다.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창조적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보자라고 할 때는 오히려 떨어져서 그 다음에 더 얼굴 덜 보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반대로 하죠. 그러네. 입장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든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니까 좁혀지고 난 다음에 만나자. 이게 심리학자로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까? 일단 입장 만나야. 차이 크니까 무조건 얼굴 보자. 얼굴 보자.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만나야 되는 거군요. 이게.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사람이 불쑥 나는 문자인데 이 사람은 전화. 나는 전화를 요구하는데 이 사람은 얼굴 보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고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은 가뜩이나 이제 왜 힘든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진되기도 쉬워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지금 세대가 워낙 뭐 핸드폰에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세대가 유달리 전화를 하기도 싫어하고 받기도 싫어한다. 문자로만 계속 주고받는다. 그런 지적은 맞는 겁니까? 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왜 나한테 직접 와서 얘기하지 않고 쪽지를 전달하냐고. 사실 더 젊은 세대가 더 나이 든 세대에게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고요. 자기들끼리도 문자는 많이 하던데.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더 후배 세대 분들을 꼭 굳이 변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세대일수록 좀 더 느슨하게 다양한 관계예요. 느슨하게 다양한 관계. 그래서 예전에 왜 그 KBS에서 방영했던 TV 손자병법 보면 그 친구 얼굴을 왜 안 보고 전화로 하냐고. 그때 만년 과장님이셨던 연극 배우 오영경 배우께서 그 이장수 과장이라고 만년 과장이셨는데 자기 부하 직원들 젊은 직원들한테 그거 가서 만나면 될 걸 그냥 사무실에서 왜 굳이 친구랑 전화하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젊은 직원은 말투가 그냥 이 친구는 전화로 해도 되는 사이라고. 근데 느슨하게 다양한 거예요. 근데 더 기성세대는 항상 더 좁고 깊은 관계죠. 상대적으로 항상 그래요. 그렇군요. 항상 그래요. 완전히 이해됐어요. 느슨하게 다양한 관계인데 그게 또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좁고 깊은 관계보다. 그래서 그런 깊은 관계가 되기 전에 전화로 예전에 데이트하는 1970년대 전화로 이렇게 데이트하는 걸 보고 그때 어르신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거 가짜 연애라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간에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뭐 꼭 전화를 해야 된다. 서로 간에 소통해야 된다. 이거에 관한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군요. 소통이 만약에 잘 된다면 그냥 그럼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방식 그다음에 자기한테 익숙한 그런 형태의 대면의 정도를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지. 네네네. 상대방이 특별히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회적 규칙을 어기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불쾌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가장 갈등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그런 연구들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좀 소심해서 전화를 하기도 뭐 그렇고 전화를 받기도 좀 그렇다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난 거는 같은데 그거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부담들이 크게 변하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요. 네, 그래서 왜 아주 내향적인 사람인데 외향적인 사람이 꼭 될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더 그래도 좀 외향적인 사람처럼 해야 사회 활동이 잘 된다. 그렇죠. 라고 하면 그 연습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언드려요. 세게 한번 외향적으로 확 하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최악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사회 보겠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고요. 가볍게 평상시보다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인사하기. 네, 그다음에 이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조금 살짝 더 나서보기. 그래서 강도 100짜리 행동 하나보다 10짜리 행동 10개, 5짜리 행동 20개 뭐 이런 식으로 잘게 썰어서 소심하다 사실 다 소심하거든요. 소심한 분들이라고 자기가 생각할수록 그 진짜로 정말 그 소의 그러니까 소심한 거에 감당이 가능한 작은 크기로 조금씩 횟수 늘리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젊은 직원들도 그렇고 과장 부장님들도 그런 고민을 꽤 하시던데 사람 유형이 이런 것 같아요. 특히 문과 쪽은 리서처와 마케터가 있는데 리서처는 이제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고 마케터는 이런 콜드콜이라고 하죠. 전화를 막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그쪽에서 굳이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는 전화를 막 하는 거잖아요. 영업 쪽이니까. 근데 그걸 두 개의 능력이 합쳐진 인재를 원하거든요. 회사는. 그렇죠. 둘 다 잘하는. 둘 다 잘하는. 그리고 그 사람도 아마 그런 걸 원할 거예요. 그런 거를 뭘 디벨롭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는 기술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질이다. 그러니까 둘 다 기질로 만들 수 없으니까. 둘 다 기질로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는 기술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만약에 내향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리서처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마케터의 기술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기질적으로 허용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 기술을 가지게 된다는 건 조금 더 소진량이 많겠죠. 자기의 뇌의 소진량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기질적인 것, 내 기질에 부합되는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후천적으로 배운 기술로 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쉬어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로 사회가 그다음에 과로하는 사회가 왜 안 좋냐면 그 사람의 사회적 기술을 쓰고 난 다음에 쉴 시간을 스스로도 못 가지고 안 주면 이게 이제 어디선가 터지고 그래서 번아웃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번아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쉴 시간을 안 줘서 그게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기 기질이랑 안 맞는 일을 사회적으로 업무적으로 꼭 해야만 될 때. 그렇죠. 그래서 최 기자님도 잘 쉬셔야 돼요. 이제 뭐 잘 쉬어야 돼요. 전형적인 리서처시잖아요. 저는 전형적인 사실은 리서처인데 20여 년의 세월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이예요, 아이. 내향성입니다. 그 학교 다니실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은 정말 지금 모습과 정말 다른 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내성적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는 쉽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출근길 정체는 길지 않지만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